8월 셋째 주 귀화 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8월 셋째 주에는 서울, 인천, 서울 남부, 수원, 양주, 울산, 창원, 춘천, 광주, 전주, 대전 출입국 사무소에서 귀화 면접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8월 셋째 주에는 광복절이 있으므로 광복절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학습하여 면접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관련 질문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의 이름은 푸엉입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의 고향은 베트남 건터입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가족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가족은 남편과 아들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병원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의 주소를 말해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00번지입니다. 서울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서울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심사는 8월 11일과 13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 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1.4% 미만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저출산 현상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노령 인구는 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 때문입니다. 질문.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양육 비용의 부담입니다. 질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출산 장려 정책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금전적 지원이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시조로 여겨지는 당군에 대한 신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시조로 여겨지는 당군에 대한 신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당군 신화입니다. 고구려시대 왕으로 정복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고구려시대 왕으로 정복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강교토대왕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와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와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러시아입니다.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일병합조약입니다. 자, 이때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중구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 안중근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제헌절입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비무장지대입니다. DMZ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녹색으로 된 이 구역을 비무장지대 DMZ라고 합니다. 점선으로 된 이것이 휴전선이죠. 휴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이렇게 해서 이 구역에는 들어갈 때 무기를 휴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기를 배치하지도 않기로 한 지역을 말합니다. 혹시 모를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휴전 상태다 보니까 다시 휴전이 깨지고 전쟁으로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정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언론, 종교,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언론, 종교,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자유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정답, 국회입니다.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국무총리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산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산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주민소환제입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봉사명령제도입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문제입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8월 11일과 13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질문. 법을 잘 지키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정답 곰과 호랑이입니다. 자, 이 중에서 곰은 사람으로 환생을 하고 호랑이는 환생을 하지 못합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태조 왕건입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정답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1931년 김구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한 항일 무장투쟁단체는 무엇입니까? 1931년 김구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한 항일 무장투쟁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답 한인애국단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박영효입니다.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과 같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권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무부입니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는 모든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결정을 하죠. 자, 이런 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민주주의 형태도 있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간접민주주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를 했을 때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빌려줄 때 상대방과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합니까?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빌려줄 때 상대방과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합니까? 정답 임대차 계약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식사를 하는 풍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식사를 하는 풍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집들이입니다. 자, 집들이 갈 때 선물은 휴지나 세제를 가지고 갑니다. 휴지는 새 집에서 하는 일들이 잘 풀리라는 의미가 있고 세제는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문제입니다.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8월 12일 본관 2층 국적심사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탉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질문. 주례가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혼인 생활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주례사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전통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질문. 기러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상징합니다. 질문. 대추와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많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질문. 예복을 입은 신부가 머리에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족두리라고 합니다. 족두리는 성년이 되었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질문. 두 볼의 연지, 이마에 곤지를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붉은 색인 연지, 곤지를 신부의 얼굴에 찍어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뜻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단군 왕금입니다. 자, 이 단군 왕금이 나오는 관련된 신화를 단군 신화라고 하죠. 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 곰과 호랑이입니다. 이 곰은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만 먹고 100일을 버텨서 여자로 환생을 하고, 호랑이는 3일 만에 밖으로 나와서 사람으로 환생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조 이성계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정답,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진주 대첩, 김신민 장군의 진주 대첩, 그리고 행주 대첩, 건율 장군의 행주 대첩입니다.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자,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정답, 청산리 대첩입니다.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한글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한글날이죠. 자, 10월 9일이 한글날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 마라도입니다. 자, 사진에 보면 이 섬이 있죠. 이 보이는 섬이 마라도입니다. 여기가 마라도고, 집들도 보이죠. 집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고, 이쪽에 뒤쪽으로 보이는 섬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평등권입니다. 자, 국민의 5대 기본권이 있죠.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 그리고 참정권, 그리고 청구권, 이것을 국민의 5대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각 기본권의 의미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적법입니다.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로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로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정답 대통령입니다. 자, 5년마다 선출되는 것은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출을 하고 있죠. 국회의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장, 그죠?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정감사입니다.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차용증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 문제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하는 재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인의 권리와 이익 문제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하는 재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민사재판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수입니다. 자, 일명 잔치국수라고도 합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문제입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8월 12일과 14일 정문 맞은편 오일러 학원 6층 귀화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는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다. 요즘 한복은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리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생활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질문.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복입니다. 질문. 남자와 여자가 외출할 때 한복 위에 입었던 옷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질문. 요즘 한복은 어느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까? 요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다. 질문. 한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만들고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었습니다. 질문. 남녀 모두 발에는 무엇을 신었습니까? 발에는 남녀 모두 버선을 신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신라의 24대 왕으로 화랑제도를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로 조직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은 누구입니까? 신라의 24대 왕으로 화랑제도를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로 조직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진흥왕입니다.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은 어느 대첩입니까?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은 어느 대첩입니까? 정답 노량대첩입니다.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일본입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자진 장군입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익태 선생입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 종기라는 뜻이며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휴전선입니다. 자, 지도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그어진 선이 휴전선이죠.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을 따라서 철조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여기는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자, DMZ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무기를 설치하지도 않고 들어갈 때 무기를 휴대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모를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구역입니다. 자, 이게 6.25가 끝나고 휴전협정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 6.25와 관련된 거, 이렇게 철조망이 생기면서 휴전선이 생기면서 철조망이 생겨났고, 그리고 남북 분단이 되고,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그죠? 남북 교류가 단절이 되고, 자, 이런 6.25의 효과라고 하나요? 효과가 아니죠. 피해, 6.25로 인한 그 피해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형을 표현하는 동고서전은 무슨 뜻인가요? 한국의 지형을 표현하는 동고서전은 무슨 뜻인가요? 정답,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형을 지도로 보면 동쪽으로는 산이 많고 서쪽으로는 평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쪽이 높습니다. 산이 많으니까 높고, 서쪽은 평야가 많으니까 동쪽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 형태를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동해, 서해, 남해입니다. 자, 서해는 서해라고도 하고 또는 황해라고도 합니다. 황토색이라고 해서 황해라고도 합니다. 황색인 이유는 중국에서 먼지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바다 색깔도 황색을 띱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 원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첫 번째 태어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돌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돌입니다. 자, 이때 하는 잔치를 돌잔치라고 하죠. 돌이라고 하고, 이때 잔치를 한다면 이것은 돌잔치라고 하고, 그리고 돌잔치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상 위에 올려놓고 집게 하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물건을 잡는지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또 행사를 합니다. 이것을 돌잡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출산 전에 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보살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출산 전에 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보살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산후조리입니다. 자, 이렇게 산모들이 여기서 몸조리,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곳이 있죠. 이것을 산후조리원이라고 합니다. 양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문제입니다. 양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8월 12일과 13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비닐 쇼핑백은 태우면 나쁜 물질이 발생하고 땅에 묻으면 다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을 위해 가능하면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에 우리 제과점은 다가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전국 지점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는 비닐 쇼핑백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 쇼핑백 제공을 중단하고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비닐 쇼핑백 대신 종이 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협조를 부탁하는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하는 등 고객에게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쇼핑백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홍보를 할 예정이다. 질문. 4월 5일 식목일은 무슨 날인가요?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질문. 우리 제과점은 4월 5일 식목일에 무슨 캠페인을 하나요?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날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은 고객들에겐 어떻게 하나요?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 비닐 쇼핑백 대신에 종이 봉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자, 지위가 높을수록 저 돌의 크기가 컸다고 합니다.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신라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왕건입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 경술국치입니다. 한일병합조약이라고 하죠.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자, 이때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것은 어디입니까? 정답, 중국 상하이입니다. 한인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봉창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창호 선생입니다.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건곤감리입니다. 사괴는 건곤감리. 자, 뜻은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라산입니다. 자,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산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섬은 마라도입니다. 자, 한라산이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산이다 보니까 정상에 저렇게 분화구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호수가 있는데 저 호수를 백록담이라고 합니다. 자, 제주도라고 하면 삼다도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하는데 바람이 섬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고 돌이 많아요. 하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지던 산이다 보니까 용암이 굳어서 돌이 많고, 그리고 또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다도라고 합니다.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청구권입니다. 자, 국민의 5대 기본권이 있죠. 5대 기본권. 첫째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 그리고 청구권, 그리고 참정권, 이렇게 5대 기본권이 있습니다. 자, 이 기본권의 의미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명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자, 개명이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개명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정답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면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은 국가와 국민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은 국가와 국민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은 무슨 체계입니까?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은 무슨 체계입니까? 정답 시장경제 체계입니다.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국민은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교육의 의무입니다. 자, 국민의 또 4대 의무가 있죠. 첫 번째, 교육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이렇게 해서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울산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울산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8월 14일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1층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저희 가게는 내일인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니 손님께서는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돌려드립니다. 질문, 지구의 날은 무엇인가요? 지구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질문, 이 가게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 어떤 캠페인을 하나요?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손님에게 장바구니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질문, 비닐봉투의 유해한 점을 말해보세요. 비닐은 소각할 경우 몸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고 땅에 묻어도 썩기까지는 몇백 년이 걸립니다. 질문,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0원을 돌려받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정답, 세종대왕입니다. 신라시대 청여진을 세워 해적을 토벌하고 중국,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라시대 청여진을 세워 해적을 토벌하고 중국,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장보고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일본입니다.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정답, 유관순,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광복절입니다. 강원도에 있으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강원도에 있으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정답 설악산입니다.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청구권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입니다. 자, 이렇게 3심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행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행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정부입니다. 타인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의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의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무슨 봉투를 사용합니까?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무슨 봉투를 사용합니까? 정답 종량제 봉투입니다. 자, 종량제 봉투에 나오는 쓰레기는 보통 소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또 별도로 또 처리를 하죠. 음식물만 따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재활용품은 분리를 해서 또 재활용을 합니다.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에 의심을 받는 사람에게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에 의심을 받는 사람에게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검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해고당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용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정답,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심사는 8월 13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신영, 아이가 많이 컸네요. 수연, 네. 이제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어요? 내년이면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신영,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수연 씨도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나요? 요즘은 아이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수연, 아니요. 저는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신영,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써주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다고 해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질문. 신영과 수연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나요? 조기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수연은 왜 조기 교육을 안 시키나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신영은 왜 조기 교육을 찬성하나요?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을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가 연해주를 차지하여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가고 고구려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구려 영토 대부분가 연해주를 차지하여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가고 고구려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발해입니다.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계백장군입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 49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 49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조선왕릉입니다.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중국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 정신을
기르는데 힘을 쏟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 정신을 기르는 데 힘을 쏟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창호 선생입니다. 중국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지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국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지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윤봉길입니다. 자,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던 사람이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를 가진 민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를 가진 민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리랑입니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을 2개 이상 말해보세요.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을 2개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 현충일,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이산가족,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 그리고 철조망, 휴전선 등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참정권입니다. 자, 국민의 기본권 5대 기본권이 있죠. 기본적으로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 그리고 청구권, 그리고 참정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기본권의 종류별로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3심제도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간접민주주의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국회의원 선거죠. 국회의원을 우리가 국민들이 뽑으면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 활동도 하고 표결 활동도 합니다. 이것이 간접 민주주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자, 보통 법원에 가면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합니까?
자,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합니까? 정답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 행정복지센터에 한 달 이내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 달이 넘어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선 세종 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 궁궐 앞에 북을 설치해 놓고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은 와서 북을 치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조선 세종 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 궁궐 앞에 북을 설치해 놓고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은 와서 북을 치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신문고 제도입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사회봉사명령제도입니다. 광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광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심사는 8월 11일과 14일 어울리몰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작은 영토와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1960년대 국민소득 7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위권의 무역 거래량을 가진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 50여 년 만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대의 IT 강국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1988년과 2002년에는 서울 올림픽과 월드컵을 주최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90년대 외국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바람에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돈을 빌렸고 한국은 IMF의 관리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IMF의 돈을 모두 갚으며 위기를 이겨내고 위기 이후 더 단단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질문. 이 글에서 한강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국의 약 50여 년 만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질문. 한국이 세계 최고인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고의 IT 강국 등입니다. 질문. 한국의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무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무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화랑도입니다.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은 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은 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 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 창건했습니다.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팔만대장경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윤봉길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정답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안창호 등입니다. 대성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대성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 안창호 선생입니다.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정답 무궁화입니다. 자, 참고로 이 무궁화 꽃잎은 5개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국가는 애국가죠. 그리고 한국의 전통 가옥은 한옥. 한옥의 전통 온돌 방식은 난방 방식은 온돌 난방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 판문점입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헌법입니다.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법원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입법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3권 분립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정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의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의무교육은 언제까지입니까? 한국의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의무교육은 언제까지입니까? 정답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며 의무교육은 최소 중학교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이렇게 해서 9년이 됩니다. 법은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은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확정일자입니다. 자,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나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혹시 경매가 나오더라도 경매가 되더라도 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 예상문제입니다. 전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8월 12일 3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반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법을 만들고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 등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 정의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를 코리아로 부르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코리아로 부르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정답 고려시대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오늘날 코리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물리친 조선시대의 장군 이름을 말해보세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물리친 조선시대의 장군 이름을 말해보세요. 정답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김시민 장군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이 있죠.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화랑제도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일병합조약입니다. 경술국치라고도 하죠.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중국 상하이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창호 선생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해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45년 8월 15일 드디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죠. 이것을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해방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날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 있죠. 8월 15일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라산입니다. 자, 저기 사진에 보이는 호수가 백록담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5대 권리를 말해보세요. 자, 헌법에 있는 국민의 5대 권리를 말해보세요. 정답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입니다. 자,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등권,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근로의 권리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권리자 의무라고 했죠. 그리고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청구권, 국가에 의해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원권,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권 등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판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 명칭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한민국입니다. 줄여서 한국이라고도 하죠. 소송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송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전세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입니다. 대전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 예상문제입니다. 대전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8월 13일 3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행정부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을 입법부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과 달리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법을 잘 따랐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부른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질문,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역할은 국회에서 담당합니다. 질문, 한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며 어떻게 구분됩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됩니다. 질문. 한국의 사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며 그 역할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삼국시대 때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삼국시대 때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백제입니다. 조선시대에 건립한 4대문을 말해보세요. 조선시대에 건립한 4대문을 말해보세요. 정답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입니다. 자, 흥인지문은 동대문을 말하고 돈이문은 서대문입니다. 그리고 숭례문은 남대문을 말하고 숙정문은 북대문입니다. 조선시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율곡이이입니다. 1919년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대규모 독립운동은 무엇입니까? 1919년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대규모 독립운동은 무엇입니까? 정답 3.1 만세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광복절이라고 하며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삼심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삼심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법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행정부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1인당 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금자 보호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1인당 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답 현재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25년 9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자, 바뀌는 법 관련인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융거래 방법 중 가명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금융거래 방법 중 가명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금융실명제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돌잔치입니다. 조선시대의 문화재로 전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만원권 뒷면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의 문화재로 전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만원권 뒷면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정답 혼천이입니다. 자, 만원권 뒷면에 이 그림 있는 거 보셨죠? 이 그림의 이름은 혼천이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습니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습니까? 정답 김부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인 중 목민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위인 중 목민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정답 정약용입니다. 춘천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문제입니다. 춘천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8월 12일 춘천출입국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 라는 대답이 9.2%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 라는 응답도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정답 고려입니다.
삼국시대 때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삼국시대 때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백제입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장영실입니다.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일본입니다.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 애국가입니다. 3.1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1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유관순입니다.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정답 유관순,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일사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기봉에서 깃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 개양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기봉에서 깃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 개양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현충일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정답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징역형이 아닌 국가에 돈을 내는 금전적 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징역형이 아닌 국가에 돈을 내는 금전적 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벌금형이라고 하며 벌금은 5만원 이상입니다.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참정권입니다. 학부모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18세까지 국가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는 무엇입니까? 학부모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18세까지 국가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는 무엇입니까? 정답, 교육의 의무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이나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이나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변호사입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현재는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2025년 9월 1일부터는 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면접 시 출제되었던 문제를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JTVC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